B마이너라는 장애인을 대변하는 언론 매체인 것 같은데요. 2017년도에 난 기사입니다. 제목이 정신병원에 있는 29년간 자신은 단 한 번도 투표하지 못했다 라는 제목인데, 지금 우리에게 이제 시사해주는 어떤 지점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조현병이 있는 김만석 씨는 경기도 Y정신병원에서 29년간 강제 입원되어 있다가 지난해 9월 퇴원했다. 김 씨는 입원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투표해 본 적이 없다. 투표가 가능한지도 몰랐다. 병원 관계자들이 선거에 대해 어떠한 안내도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그와 함께 입원해 있던 사람들이 투표하는 모습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병원 내에서 투표하는 거소 투표는 물론 병원 밖을 나가 투표하는 것도 본 적이 없다. 왜 우리는 선거를 할 수 없냐고 항의하는 사람도 없었다.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 때도 마찬가지였다. 작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기억하느냐 하는 기자의 물음에 김 씨는 모르겠다라고만 답할 뿐이었다. 그는 병원에서 TV는 볼 수 있었지만 선거에 대한 정보는 알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김 씨는 사전투표라는 게 있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 그만큼 정신병원 내에선 참정권을 위한 기본 정보조차 차단되어 있었던 것이다. 현재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김 씨는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처음으로 공보물도 받고 TV 토론회도 봤다. 4일에 사전투표를 한 김 씨는 기분이 괜찮았다면서 올바른 대통령을 뽑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해 있는 사람은 2013년 기준으로 8만여 명으로 파악된다. 정신의료기관 평균 재원기간은 2013년 기준으로 262일이며 이 중에 정신요양시설의 경우에는 3655일, 즉 10년 5일에 달한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러나 이곳에 수용된 사람들이 선거 기간에 선거 정보는 어떻게 받는지, 투표는 어떻게 하는지 등 참정권 실태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참정권 사각지대인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12월 정신병원 입원 환자의 선거 참여 실태를 발표했으나 정신의료기관과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신장애인 당사자 272명, 종사자 220명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일 뿐이었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투표에 대해 인지는 하고 있으나 투표 경험이 없다고 답한 정신장애인은 81%에 달했으며 거소투표 여부 등 투표 방법에 대해 종사자가 결정했다는 답변도 절반에 이르렀다. 자신이 이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의료기관의 종사자가 그 투표 방법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듬해인 2015년 4월 인권위는 정신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의견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했다. 하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들의 선거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는 거소투표 여부다. 그러나 정신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이 규모도 파악하기 힘들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149조에 근거해 거소투표 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 즉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구치소, 장애인 거주시설, 여기에 지금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참정권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관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거소투표인 수 등을 신고받고 있기는 하지만 병원을 상세 분류하지는 않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B마이너와의 통화에서 거소투표는 투표소로 올 수 없는 이들이 실제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일반 병원인지 정신병원인지 구분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그나마 거소투표 시설수와 인원을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진행된 20대 총선 당시 거소투표를 신고한 장애인 거주시설은 총 187개로 거소투표 신고인 수는 5,199명이었다. 거소투표 신고 인원은 경기도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대구, 전남, 경남, 충북, 서울 순이었다. 최근 인권 침해로 논란이 된 대구 시립
희망원은 지난해 거소투표 신고인 수가 247명에 달했으며 전국 최대 장애인 거주시설인 가평 꽃동네 희망의 집도 181명에 달했다. 전남 무안에 있는 진성원 역시 222명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서울 시립평화로운 집, 대구 성보재활원, 경북 청봉산 요양원, 경남 생림정신요양원도 거소투표 신고인이 100명이 넘었다. 시설에서 진행되는 거소투표는 매번 공평성 논란에 시달려왔다. 대구 희망원 역시 부정투표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된 곳 중 하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정의당 요청에 의한 거소투표 참관이 이뤄졌는데 부정투표가 의심되는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다. 김성현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 연대 활동가는 4일 비마이너와의 통화에서 거소투표를 하려면 시청자 명단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시설 측은 명단이 있다고 하면서도 선관위 측에서 확인할 필요 없다고 했다면서 명단 확인을 못하게 했다 라고 답변을 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실제 거소투표 신청자들이 다 참여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이런 명단 같은 것들을 확인하지 못하게끔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다는 말이 참 충격적입니다. 또한 사전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은 듯 장애인 대부분 투표 방법을 모르고 있었다면서 현장 투표 안내도 선관위 직원이 아닌 희망원 내부 직원이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거소 투표가 실제 본인 의지에 따른 것인지도 의문이다. 그러니까 이 현장 투표를 하게끔 하러 간 이 장애인들도 선관위 직원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희망원 내부 직원이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투표가 진짜 그 장애인들이 했는지를 판단할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부 직원, 희망원 내부 직원이 자신의 의지 따라 그 사람들의 표를 다른 방식으로 썼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설장이 거소투표를 신청할 때 당사자 확인을 받아야만 한다는 법적 제도적인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발달장애인이나 경미한 지체장애인의 경우 거소투표할 필요가 없는데도 거동 여부에 상관없이 시설장애 임의 판단으로 거소투표 신청이 가능하다. 김 활동가는 정신병원,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의 부정선거가 계속 기사화됨에도 선관위는 지역사회 투표소 이용을 위한 지원을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다면서 공정성이 확보된 공간에서 투표하는 것만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없다. 따라서 거소투표를 줄이고 지역사회 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주지가 불명확한 홈리스의 경우에는 어떨까? 2010년 정부는 주민등록 말소제를 폐지하고 거주불명 등록제를 시행했다. 주민등록 말소자의 행정주소를 최종 신고된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 등록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권, 참정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거주불명자는 사전투표하거나 선거 당일 해당 주소지 투표소에 가면 투표할 수 있다.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거주불명자 전국수는 46만 8천여 명이었다. 이 중 만 19세 이상 유권자는 선관위가 배포한 선거 공보물 수를 통해 추측할 수 있는데 당시 배포된 선거 공보물은 총 33만 4,591매였다. 하지만 거주불명자가 주민센터에 와서 찾아간 수령은 309매에 그쳤다. 즉 전국에 46만 8천여 명이 거주불명자가 있는데 그것의 어떤 선거 공보물을 찾아간 수는 309매였다는 거죠. 그래서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2014년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의원은 거주불명 등록자의 선거권이 방치되고 있다며 선관위의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역시 대책 마련은 되지 않고 있다. 이 외에도 장애 유형별로 섬세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장애계의 꾸준한 요구에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65조에 따라 지자체를 통해 통보받은 시각장애 3급 이상에겐 점자형 공보물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점자가 아닌 큰 글씨가 필요한 시각장애인도 있으나 이는 지원되지 않고 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들도 지난 총선부터 쉽게 쓰인 선거 공보물 투표용지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부러 안 하는 것인지도 모르죠. 18대 대선 투표율은 75.8%에 달했다. 반면에 정신병원과 장애인 거주시설에 수용된 이들의 투표율은
홈리스의 투표율은 과연 얼마였을까? 참정권은 과연 모두에게 평등한가? 선거 때마다 제기되는 장애인과 홈리스의 참정권 문제, 이젠 정말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2014년부터 계속 불거졌던 이야기고, 그리고 또 이 기사도 2017년도에 난 기사입니다. 근데도 과연 이번 총선에 이게 과연 개선이 됐을까? 이제 의문이죠. 그래서 이런 뭐 어떤 집단 거주 시설, 이런 정신병원이라든가 뭐 구치소라든가 뭐 교도소라든가 뭐 요양원, 이런 곳들에 지금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번 총선에 과연 제대로 투표를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들의 표는 과연 어디로 갔을까?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뭐 사전투표의 유령표 가능성, 이런 것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이 사전투표에서 유령표가 있다면, 대량 유령표가 있다면, 그것들은 이렇게 투표하기가 힘든 이런 사람들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집단에 의해서 조작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33만 명에 달하는 거주 불명자, 그리고 8만여 명이죠. 8만여 명에 달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표를 계산해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투표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또한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선관위는 이들이 투표할 수 있게끔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뭐 예산이 부족해서, 인원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일부러 안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들이 투표하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지금 불거지고 있는 4.15 부정선거에서의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 이런 것들을 한번 연계해서 의심해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관위는 이번 총선에서 이들, 이렇게 정신병원에 수용된 사람들, 그리고 또 거주 불명자들, 이들의 어떤 투표 현황들도 한번 얼마나 몇 퍼센트나 투표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밝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 명단은 선관위만 갖고 있잖아요. 통합선거인 명부를 선관위만 딱 갖고서 그걸 좀 공개하고 있지 않은데, 이들의 어떤 투표율 같은 것들도 한번 밝혀주면 의혹을 해소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선관위가 이런 것들을 밝혀줄지 의문이기는 합니다.